학생들 안녕, 마이크쌤이야. 오늘 진짜 이 정보를 알게 되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나는 생각해. 오늘 영상 내가 힘을 좀 줬어. 책도 많이 읽고 내가 읽었던 책들이 지금은 출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오늘 영상의 지식을 구하기는 어려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고 책을 안 읽고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가 쉽게 설명을 해줄게. 내가 쉽게 설명을 또 잘하잖아.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사람은 도파민에 대한 지식이 바람직하게 갖춰져 있을 만큼 똑똑한 사람일 거야. 왜냐고? 그 전에 내가 뭐 하나 물어볼게. 도파민이 과도하게 되면 각종 심리성 문제, 성기능 문제가 생긴다는 건 대충 알겠는데 도파민이 결핍돼도 문제가 생기는 건지는 이해가 가? 도파민을 줄여야 문제가 해결될까? 도파민이 고갈되면 대체 왜 안 좋은 걸까? 대체 어떤 일이 생기길래 금욕하지 말라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위하지 말거나 음란물을 보지 말라는데 왜 나만 이런 뻘한 소리를 할까? 이 영상은 그동안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수 있다고 확신해. 오늘 영상에서는 도파민 부족 현상에 대해 알려줄게. 우리 뇌 속에 도파민이 모자라면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까? 문제점들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 첫 번째, 대리만족 욕구가 증가한다. 두 번째,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된다. 세 번째, 서비스에 의존하게 된다. 네 번째,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게 된다. 다섯 번째, 자율성이 저하된다.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줄게. 우선 첫 번째, 대리만족 욕구가 증가한다. 금달 등으로 인해 도파민 부족 현상을 겪으면 우리 뇌는 대리만족 욕구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어. 그렇게 즉각 보상이 주어지고 즉각 만족을 주는 도파민을 찾게 되지. 이런 도파민을 나는 안자파민, 해로운 도파민이라고 불러. 안자파민의 예시로는 음란물을 통한 성적 쾌락, SNS 염탐, 유튜브, 게임, 탄수화물, 당 등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소확행류의 것들이야. 하지만 이것들 뒤에 중독이라는 단어를 각각 붙이면 모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가 되지. 소확행 같은 잘못된 인식을 통해 현대인들은 비만, 자극적인 컨텐츠, 성기능 문제, 중독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어. 따라서 건강한 도파민으로 도파민 수용체를 회복시켜서 각종 성기능 문제나 중독 증상을 완치하고 싶다면 단언컨대 소확행을 멀리해야 할 거야. 이와 반대로 건강한 도파민만을 지향해야 하지. 나는 건강한 도파민을 쉽게 엔돌파민이라고 불러. 엔돌파민은 노력을 해서 성취하는 것들, 고진감래 형식으로 우리에게 쾌감을 주는 것들을 말해. 두 번째,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돼.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살듯이 우리의 뇌는 도파민을 먹으면서 살지. 따라서 도파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뇌의 기능도 저하될 수밖에 없어. 그 중에서도 전두엽이라는 뇌의 한 부분의 기능이 가장 많이 저하되지. 전두엽은 평상시에 절제력, 통제력, 이성, 분노 조절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야. 따라서 도파민이 없으면 우리는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고 충동성이 증가하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거야. 예를 들어 아무리 금달을 몇 개월 했더라도 결국에는 하루에 폭발적으로 3-4번 자유하면서 무너지는 과학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야. 뇌 속에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부족하게 되어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게 되기 때문에 절제력을 상실하게 된 거지. 그렇게 다시 예전처럼 중독 증상을 겪게 될 수밖에 없어. 세 번째, 서비스에 의존하게 돼. 도파민이 모자라게 되면 뇌 기능이 저하되어 점점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되고 컨텐츠에 의존하게 돼. 즉 스스로 무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지. 스스로 무언가 만들어내고 노력하는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 노동하는 시간을 줄이게 되고 그만큼 건강한 도파민을 얻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돼. 노동시간이 줄기 때문에 여가시간은 반대로 많아지고 뇌 속에 도파민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가시간에 음란물 시청, 소확행 등 안자파민을 원하게 되는 거야. 따라서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기 때문에 노동은 싫지만 물질 만능주의는 추구하는 모순적인 현상이 벌어지지. 현대인들이 비트코인, 주식 등에 의존하는 이유. 이런 이유로 현대 많은 20대들이 의욕상실증, 우울증 등을 앓게 될 수밖에 없어. 네 번째,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게 돼. 디지털 치매라는 말을 들어봤어? 디지털 치매란 디지털 기기에만 의존하게 되어 인간의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해. 예를 들어 우리는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로 전화번호를 암기하는 일도 없어졌고 길찾기를 할 필요도 없어졌어. 따라서 자연스럽게 암기력과 길찾기 능력이 도태되고 있지.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는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로 힘들게 여성에게 구애를 해서 만남을 이어갈 필요까지 없어지고 있어. 왜냐하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시청하면 그만이잖아.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성기능 능력도 도태될 거야. 이렇게 기기를 소유한 순간 우리는 도파민 부족이 생길 수 있는 거지. 다섯 번째, 자율성이 저하돼. 오늘 들어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 다들 알지? 과거에는 강제하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음란물을 강제로 통제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예시잖아. 나는 음란물을 줄이라고 말하지만 강제로 통제하는 건 원하지 않아. 왜냐하면 통제를 하게 되면 인간은 왜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스스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야. 단지 법이란 이유로 모두가 똑같이 행동할 뿐인 것이. 따라서 음란물이 우리에게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생각할 계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율성과 자발성이 없어지는 거지. 그로 인해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고 이성은 줄고 본능이 지배하게 되고 말이야. 따라서 결국에는 도파민이 결핍돼서 다시 악순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이렇듯 우리는 도파민 상태를 관리해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 관리하지 않는다면 위에 있는 5가지 예시처럼 도파민 결핍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도파민 결핍 증상이 생기면 위의 내용들처럼 조루, 지루, 발교적 같은 각종 성기능 문제, 각종 중독 증상, 각종 심리성 증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 따라서 스스로 정보를 관리하고 욕심을 조절하고 고진감래 형식의 과제들에 도전하는 등 적당한 도파민만을 추구하는 생활 습관이 바람직하지. 즉 적도이론을 항상 상기시키며 생활해야 우리는 건강한 성기능과 뇌기능을 유지하며 살 수 있어. 아마 여기까지 영상을 본 학생들은 굉장히 똑똑한 학생일 확률이 커. 왜냐하면 내가 20대 시절이었다면 나는 솔직히 이런 영상 있으면 안 봤을 거야. 너무 어렵고 노잼이거든.
이거 볼 시간에 직캠 보고 신작 음란물 보고 하는 건데. 아무튼 책을 읽는 급의 유튜브를 봐줘서 진짜 수고했고 그만큼 학생들 인생에 가치가 있을 거라고 확신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고 그럼 지금까지 마이크쌤이었어. 좋아보.